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캔서 앤서의 홍원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암을 겪은 암환우 홍유진 작가입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들이 좀 몇 편을 좀 한번 같이 펼쳐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버킷리스트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 전에 저희들 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소개할까요? 네.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암 경험 14년 차입니다. 2008년 9월에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수술 받았고, 항암 치료 조금 받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원래 이제 저는 신문 기자였어요. 그리고 헬스케어 전문 기자였고요. 그래서 그 전공도 살리고 제 암 경험을 살려서 암 전문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분에게 제 암 경험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보, 경험들을 나누어지는 전도사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이드해주고 동반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 코치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홍유진 작가님, 네, 소개해 주시죠. 저 기력이 너무 어마어마하셔가지고 제가 예. 말씀하기가 주눅이 드는데요. 저는 백혈병을 겪은 암 경험자고요. 2013년 가을에 장학재단에서 일을 하다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동네 병원에 갔다가 큰 병원으로 가보란 말을 들었고, 그때 백혈병 말기 판정을 받아서 좀 살기가 어렵다고 했었는데 9년이 지났는데 아직 살아있네요. 정말 멋져요. 네. 그리고 그때 생존율이 10%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첫 항암 치료에서 이제 암세포 비율이 0%가 됐었고요. 그 뒤에 이식을 잘 받아서 지금은 계속 8년째 유전자 검사 음성을 유지하면서 암 경험자로서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투병한 뒤로는 이제 글에 매진해서 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 투병 과정 중에 길고양이를 만나게 돼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단체인 길냥이 사랑단 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 귀에는 말기 백혈병 생존율 10%. 그런데 지금 9년? 네. 네, 9년째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정말. 네, 그죠? 네. 저는 아직 항암제를 먹고 있긴 한데 워낙 네. 처음에 심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의사분들이 끊는 거를 조심스러워하긴 하는데, 대표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약도 안 드시는 뭐 거죠? 약은 우리 대장암은 중간에 먹는 약이 없으니까. 없어요. 네. 그냥 항암 치료만. 항암 치료 그 기간만 지나면 그 뒤로는 없고요. 근데 저는 항암 치료도 사실은 일부 받으셨죠? 3분의 1만 받았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도 완치가 되셨으니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암 경험자 또 지금 현재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도 삶을 좀 하여튼 행복하게 지내시면서 우리 앞으로 미래를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있죠, 그죠? 네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암 환우들을 너무 TV에서나 이렇게 무겁게, 물론 그 과정을 저희도 다 겪었지만 그 과정을 겪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즐겁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시는 암환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투병 이야기도 공유하고 싶어서 여기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일상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한번 해드려요. 어떻게 그러면? 네. 저는 작년부터 1년 사이에 책이 2권이 나왔기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근데 원래 제가 쓰려고 했던 그 소설들이 아니고 제 삶에서 이 암투병기하고, 웰컴 투 항암월드. 네, 그리고 고양이를 돌봤던 그 경험으로 길고양이 깨진입니다. 이 책이 먼저 나와서 네. 이게 정말 인생이 알 수가 없구나. 제 인생에 이런 책을 쓸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주 5일을 동대문구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들을 이제 사람들하고 돌봤는데, 낮에 이제 동작구에서 나와서 동대문구에서 거의 밤에 집에 가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한여름에도. 네네네.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땀이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그러세요. 너를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를 위한 일이었으면 안 나갔을 거예요. 네, 고양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또 저한테 즐거움이니까 가는 거고요. 길고양이를 보고 제가
암 투병 이식을 받고 한 4년 동안 회복이 몸이 잘 안 돼서 거의 한 10분 나갔다 오면 30분 누워있고 그런 게 한 4년이 이어졌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얘네들을 만났는데 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데도 너무 밝고 꿋꿋하고 즐겁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아, 좀 왜 나는 이렇게 몸이 회복이 안 되지?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빠르게 다니는데 난 안 되지? 이런 우울함이 좀 있었는데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고양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좀 기운을 내야겠다. 많이 배웠어요. 아, 배우고 정말, 있습니다. 정말 네. 그렇죠. 대표님은? 저는요, 네, 제 꿈이 이제 이따가 버킷리스트 얘기를 할 텐데 사실 그 버킷리스트가 사실은 지금 하는 일하고도 다 관련돼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캔서앤서라는 암 전문 언론사가 만든 지 2년 6개월이 됐는데 이걸 만든 이유는 우리 암 지금 겪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암을 이미 경험했던 분들 그리고 예방하고 싶은 분들한테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좀 주고 싶다라는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매일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쓰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이제 요게 하나가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그리고 이제 뭐 강의, 코칭, 또 암환우들 상담도 또 있고요. 제가 한 10년째 해오던 우수 모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했는데 이것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암 뭐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뭐 컨설팅도 하고 해서 저도 무지 바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도 찍고 하여튼 네. 그런데요. 근데 저는 이게 무지 행복하고 우리 홍 작가님이 고양이를 볼 때 그 행복감을 느끼듯이 저도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해요. 그런데 바람이 있다면 조금 시간을 제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 만큼 좀 이 여건 그러니까 사람이나 또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수입 뭐 제 벌이가 아니라 이걸 돌아가기 위한 그런 게 좀 있으면 좀 괜찮겠다 싶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걸로 바로 그러면 버킷리스트로 바로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오늘 큰 주제가 버킷리스트예요. 네. 이게 주제가 될지 몰랐는데요. 저도 사실 버킷리스트에 관심을 가진 게 프로그램에서 하는 음악 밴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맥커핀이라는 밴드가 버킷리스트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너무 반한 거예요. 너무 멋있고 가사도 좋고 생각을 해보니까 버킷리스트를 써보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아프기 전에도. 그랬어요. 네네. 그냥 살아가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버킷리스트를 써본 적이 없네. 생각을 해본 거죠. 그리고 투병 중에는 사실 내일 살아있을지 확실치 않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는 자체가 이제는 미래를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사실 그 노래도 제가 하루에 10번 이상 들어요, 요즘. 그래서 잠깐 틀어드려도 될까요? 그 네, 느낌을. 좋죠. 네, 한번 들어보죠. Wanna go higher, wanna go higher. You can take my bucket list. 언젠가 그대가 내게 두고 간 이 뒤에 시작되는 내용은 너가 두고 간 수첩을 봤어. 그러니까 헤어진 뒤에 봤는데 네가 하고 싶다던 것들 꼭 손을 맞잡고 얼굴을 맞대고 해야 된다고 했던 그것들을 봤는데 못 해본 게 너무 많더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할 수 있다면 같이 꼭 할 거야. 그리고 난 더 높이 가고 싶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보면서 버킷리스트 자체를 써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아마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났었던 사람들과 함께 버킷리스트를 써본 적도 없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한번 써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써보셨어요. 네, 그래서 쓰진 않았고 머리에 썼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생각한 건 제가 10년째, 그러니까 2013년에 발병하고 10년째 지금까지 먹는 약은 2가지가 남아있거든요. 네네. 하나가 산부인과 약이었고 왜냐면 이제 항암 치료로 인해서 난소 기능 저하가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난소가 항암 치료에 영향을 못 받게 하려고 약을 먹었고 어쨌든 산부인과 약을 10년째 먹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는 좀 끊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선생님은 호르몬제인 네, 거죠? 지금은 네. 호르몬제인 네.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또 암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계속 아픈 검사를 받아야 돼서 담당하던 의사 선생님은 평생 먹는 게 좋다. 혹은 정이 끊고 싶으면
40살이 넘거든. 아. 그때까진 먹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빨리 죽는다. 아이고, 무서운 말을 하셨구나.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겁을 줘요. 네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신은 아니시잖아요. 아. 항상 기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웃으면서 네, 얘기했어요. 네,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네. 얘기했어요. 근데 마침 선생님이 최소 1년 해외 연수를 가신다길래 아 그럼 저는 끊겠다. 해서 지난주 일요일을 기준으로 끊었어요. 와, 끊고 정말 네 대단하시다. 10년째 먹던 약을 일단 끊고 용기를 내서 원래는 그게 목표였고 네. 내년에는 11년째가 되는 거죠. 먹고 있던 항암제를 이제 끊는 아. 시작을 하려고요. 네. 네네. 그게 이제 사실 저의 병 같은 경우에는 빨리 발견했으면 약만 먹고 한 3년 경과가 좋으면 약을 끊는 기능적 완치를 시도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처음 만정이 말기여서 말기였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나 사실은 저의 경우처럼 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10% 확률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워낙 그 10%인데 10명 중 1명인데 예를 들면 그 10명이 서울대병원 같은 제가 서울대병원 다니는데 서울대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 10년에 한두 명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10년에 한두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명 중 1명이 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CML 제가 겪은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결국 마지막에 악화돼서 잘못되는 단계가 이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겪은 분들이 돌아가시긴 한데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 많지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내에 3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명이 한번 모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3명 이외에 더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손에 꼽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약도 그래서 의사 선생님 멘토링이나 가면 비교 대상이 없고 참고 사례도 그치. 세계적으로도 적기 때문에 약을 끊어도 될지 확신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느낌으로는 중단을 해서 기능적 완치를 시도해보고 싶어서 경과상으로는 지금 8년째 운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에는 그게 제 버킷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일단 2024년에는 지금 암 한우들이나 고양이 쪽 분들이나 콜라보하는 책을 내고 싶고 2025년까지만 세워놨어요. 2025년이 핵심인데 와. 2025년에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유럽 여행을 다녀와서 어디로? 유럽에 네. 최소 10개국은 갈 10개국 거예요. 가요? 네, 와. 왜냐면은 원래 제가 데뷔할 때 쓰려고 했던 소설이 배경이 유럽인 20대 여대생의 얘기거든요. 그거를 이제서야 20년이 지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기 위해서인데 너무 고생하셨던 부모님과 함께 가서 진짜 좋은 힐링 시간을 갖고 싶고 원래는 그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부모님하고의 여행을 갖고 굿바이 항암월드라고 책을 하나 낼까 봐요. 왜냐면 웰컴 투 항암월드에 이건 데뷔되는 네, 의미. 그래서 이제 정말 나는 약도 끊었고 이제 부모님과 힐링 여행 갔다 와서 난 정말 굿바이 항암월드다. 와. 네, 이렇게 이게 그래서 요즘 원래도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말도 안 통하고 글도 안 통하는데 가는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책을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서유럽을 이제 고르면서 계속 행복해 하려고요. 그거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지금 얘기해 주시잖아요. 유럽 여행하니까 저는 지금 5월 달에 다녀왔던 스페인 풍경이 막 그려져요. 정말 그런 하나의 버킷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들뜨게 만들고 가슴 뛰게 만들고 뭔가 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만약에 제가 암을 겪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뭔가 목표적인 목표를 세웠을 것 같아요. 그쵸. 힐링이 아니라 그쵸. 나 뭐 에베레스트를 갔다 올 거야. 혹은 그쵸. 뭐 이걸 뭐 책을 1000권 읽을 거야. 이런 걸 세웠을 것 같은데 이미 저는 한 번 죽었다 산 사람이니까 이제는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의 중간에 죽기 전에 행복하게 해야 될 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지금 요게 네. 제가 2017년에 작성한 거예요. 2017년. 2017년이면 벌써 암을 겪고 9년 차, 만 9년에 됐던 건데, 사실 제 인생의 그 후반전에 이건 평생 이루고 싶은 건데, 첫 번째가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중에 가장 유명한 길이 프랑스 길이라고 800km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남서부 생장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 북부를 거쳐서 산티아고 대성당 가는 800km. 저는 10년 안에 좀 해보고 싶어요. 10년 안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안 10년 그러면은 나이가 먹죠? 근데 한가. 그 800km를 배낭 메고 다
저기 다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걷는다면 좀 그러니까요. 어렵지만 근데 요번에 봤어요. 어. 제가 갔을 때 그 피레네 산맥이 1300 넘는 고지를 넘어가는데 비가 오는데 내리막길이 급경사거든요. 거기에 스페인 어르신들이 부부가 등짐을 지고 그 길을 내려가는 미끄러운 길을 내려가는데 5발자국 떼고 허리 펴고 쉬고 5발자국 떼고 허리 펴고 쉬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을 뵀거든요. 네. 이분들 연세가 내가 보기에는 70대 중반이에요. 어. 다시 말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가실 거예요. 저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조금 그래도 좀 숙소는 좀 편하게 먹는 건 좀 잘 먹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선택할 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일이긴 하지만 제가 너무 행복해서 제가 라이프 스타일 코치로서 좀 우리 국민들한테 좀 이름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명예욕이라기보다는 제 경험 그리고 제가 성찰했던 것들을 좀 살려서 주변 분들 또는 좀 더 원하는 분들이 본인의 삶을 좀 풍요롭게 만족도가 높게 갈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거를 제가 좀 서포트하는 역할로서의 라이프 스타일 코치로서 좀 성공하고 싶어요. 일단 코칭이라는 것과 그리고 네. 코칭 전문가로서의 그런 경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대표님 뵙기 전에는 이런 라이프 코칭이라는 게 있구나 잘 몰랐거든요. 네네.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짧게 그냥 설명 좀 드릴까요? 네. 우리 시청 코치는 원래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용어긴 한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티칭은 선생님이 그냥 나의 저기 지식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티칭. 네. 그 다음에 컨설팅은 전문가가 고객의 그 상황을 다 분석해가지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카운셀링은 상담은 약간 심리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그분의 어떤 그런 문제를 끄집어내서 해결하도록 좀 도와주는 건데 코칭은 내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중심이 돼서 저분이 본인의 상황을 진단하고 자기의 방향을 찾아서 가도록 들어드리고 질문을 하는 역할이에요. 가이드 같은 가이드죠. 역할이네요. 그리고 동반자죠. 어.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도 꽤 알려져서 비즈니스 음. 코칭, 라이프 스타일 코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코칭하고 오셨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룹 코칭을 좀 네,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룹을 상대로 약간 전문적인 어떤 역할인데 저는 되게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마누들은 주로 상담을 원하는데 저한테 상담보다 훨씬 더 효과가 높고 실천력이 높아지는 게 코칭이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주도니까. 얼마 전에 그 조우성 변호사님 쓴 책을 봤는데 거기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논어를 읽은 사람, 논어 맞는지 모르겠는데 논어를 읽은 사람이 중에서 읽기만 하고 실천까지 이어지는 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쵸. 그런 말처럼 네. 결국 본인이 해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걸 하나 더 도와주는- 남았어요. 네. 제 이제 이건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네. 우리 둘째 딸 둘이거든요. 네. 둘째가 이제 올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어. 근데 우리 둘째가 그냥 뭐 평범한 그 또래에 비해서는 약간 핸디캡이 좀 있어요. 이제 뭐 제 이건 개인적인 비밀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둘째가 핸디캡이 있지만 뭐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사회적으로 이제 성장해서 독립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독립을 할 텐데 우리 둘째랑 세계 여행을 좀 하고 싶어요. 대신에 둘째가 계획한 여행. 그럼요. 그래야죠. 제가 이끄는 게 아니라 둘째가 계획해서 저는 이제 돈 대고 따라만 가는 그런 여행을 하고 싶은데 요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것도 한 10년 안에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따님도 같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기 시작한 건가요? 아니요. 이제 둘째는 어디 여행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아빠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해야죠. 그래서 준비해라. 준비하세요. 어디 가고 싶은지 아빠 돈 많이 벌어오시라고. 돈을 벌어야 되는군요. 그럼요. 아까 돈 그러면 되신다고. 맞아요. 돈 벌어야죠. 많이 맞습니다. 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버킷리스트 얘기하니까 네. 너무 신나네요. 네. 즐거워서.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요즘 생각하면서 제가 너무 행복해서 이 얘기를 나눠보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요거는 제 평생 이룰 버킷리스트예요. 요 책이 제가 한 몇 년 전에 쓴 책이거든요. 예, 행복 보따리, 웃음 보따리에서 띄우는 행복 편지. 웃음 보따리가 이게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네. 웃음 보따리라는 마을을 진짜 제가 만들고 싶어요. 암 경험자가 아니라도
그냥 여기 와서 정말 힐링하고 아. 여기 오는 순간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과 환경을 만들어서 제가 거기 이장으로 살고 싶은 꿈, 이것도 제 버킷리스트예요.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네. 음. 그래도 네.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암 경험자로서 우리 홍 작가님 저랑 만났고 그쵸. 이 프로가 그래도 암 경험자들한테도 도움을 음. 좀 주자는 취지니까, 또 아니면 또 암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한테 그쵸, 정보를 줘야 그쵸. 되니까 네. 그냥 그 암 정보 하나 우리 얘기 좀 우리 경험 그럼. 나누고 끝내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음. 느꼈던 증상 지내놓고 보니까 음. 이미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대장암이었고 네. 백혈병이었으니까 네. 요거를 증상이 뭐였다 이렇게 음. 한번 얘기하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어떠세요? 네, 백혈병. 저의 경우에는 백혈병이 사실은 혈액암이에요. 혈액암 중에 백혈병이 있는 거고, 백혈병에도 100가지 정도가 있는데, 주변에서 많이 물어봐요. 어떤 증상이 있었고, 혹은 본인이 몸이 안 좋으면 너 증상이 어땠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한 가지를 제일 확인해요. 뭐냐면 살이 빠지셨어요. 10kg 정도 가까이. 최근 1년 사이에. 네. 저는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여자다 보니까, 그리고 하는 일이 그때 되게 힘들었다 보니까 1년에 10kg면 사실 그게 서서히 빠지면요 한 달에 1kg거든요. 그 정도는 크게 티도 안 나고 별로 못 느끼고 간 네, 거야. 그냥 내가 힘들어서 빠지나 보다. 왜냐면 암의 전형적인 증상이 피로, 그다음에 그쵸. 이제 체력 저하기 때문에 같이 오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6개월 혹은 1년 사이에 여지없어요. 암의 종류를 다 떠나서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암 환우들은 살이 5에서 10kg 이상 급격히 빠졌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뭔가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저 역시 그랬고, 그걸로는 사실 크게 이상을 못 느꼈는데 병원에 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멍이 자꾸 들어서 이렇게 그쵸. 살짝만 박아도 맞아요. 그때 이미 혈소판이라는 그쵸. 피를 응고시켜주는 게 문제가 고장이 난 거기 때문에 벌에 쏘인 것처럼 진짜 부어 올랐어요. 이렇게 그쵸. 뼈가 튀어나오듯이. 그쵸, 그래서 그쵸. 너무 아파서 갔었고, 반년 정도 더 있었는데 결국은 숨이 차더라고요. 네, 그때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 비장이라는 기관이, 백혈병은 비정상적인 혈액세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다 못해서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배가 부어오르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점점 딱딱해지고 아파서 엎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그래서 내과에 갔고 의사 선생님이 물으시길래 생각해 보니까 숨이 좀 차기 시작했고 살이 급격하게 빠졌고, 그래서 나중에 서울대 병원에 가서 봤을 때는 비장이 원래 주먹 정도 크기인데 저는 35cm 정도. 주치의 선생님 평생 본 비장 중에 제일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그 비장이 점점 커지니까 배가 나오고 딱딱해지고, 빈혈도 심했기 때문에 빈혈이 정상이 12에서 16이에요, 여자가. 제가 5.4였거든요, 병원 갔을 때.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혈액에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면 이게 터져서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갔었어. 네네, 그 상황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몸에 살이 급격히 빠진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일단은. 됩니다.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데, 배가 비정상적으로 나온다. 간암의 경우에도 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소암 같은 경우도 복수가 차서 배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신체 기관이 비정상적으로 줄어든다거나 살이나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커진다면 병원에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군요. 네. 사실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내 몸에 평소에 관심을 조금씩 가져보자, 체크를. 맞습니다. 사실 저도 뭐 사실은 어떠셨어요? 비슷해요. 사실 대장암의 증상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요. 근데 대장암도 일기이기는 잘 몰라요. 근데 요즘은 이제 대장암을 위해서 이제 그 암 검진을 보통 이제 내시경을 하라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내시경을 안 했죠. 그만큼 저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바쁘셨죠. 기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지내놓고 보니까 장 자체가 원래 대장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소화기가. 근데 소화기가 약했기 때문에 암의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그랬으니까라고 저도 무심코 넘긴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과로하며 하고 저녁에 못 먹는 술을 좀 먹는다, 좀 매운 음식을 먹는다면 반드시
아침에 화장실 가서 되게 불편함을 겪었는데 이게 저는 내가 장이 약해서 그래라고 그냥 넘어갔고 그래서 제가 진단받았던 거는 네. 해외 취재를 한 20일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혈변이 나와서 아. 설사를 했는데 혈변을 봤거든요. 아. 그래서 비로소 검사를 해가지고 알게 된 거니까 혈변을 안 봤으면 또 모른 채로 또 가다가 저도 사기, 오기, 말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쵸. 혈변이 나올 정도가 되니까 알게 된 음.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다른 증상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먹으면 불편하고 하는 정도. 그리고 저는 대장은 체중이 안 빠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대장은 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냥 혈변도 마지막에 알았고 그 전에는 그냥 배가 아프다. 그냥 그 화장실이 좀 불편하다. 근데 그 자주 불편하다. 아. 뭐 그 정도 그냥 좀 장이 약한가 보다 이 정도 생각을 했고 그 아까 피로 얘기를 했는데 피로라는 거는 이제 신문기자 생활이라는 게 뭐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고 하는 건 늘 필요하니까 이게 그거라고 연결을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요거의 결론도 음. 내 몸에 평소에 신경을 안 썼다. 근데 사실은 이건 것 같아요. 저와 대표님의 공통점은 암 자체가 사실 그 병원에서 나온 설명서를 봐도 1기, 2기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맞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평소에 진짜 정기검진을 계속하고 어떤 분은 근데 심지어 6개월 전에 정기검진했을 때 괜찮았는데 생긴 갑자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저도 안병동에 가서 보고 암에 걸린 백혈병 분들의 공통점은 너무 열심히 살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은 분들이 다 여기 와 있구나. 그쵸. 그런 걸 느꼈는데 근데 예를 들면 더 제 주변에도 저보다 더 그렇게 술을 훨씬 많이 마시고 그런 분들도 암 없이 지내는 분도 있거든요.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암에 걸렸다면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아, 별다른 중요합니다. 증상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럼요. 어쩔 수 없었구나. 내가 그만큼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이걸 놓쳤구나. 왜냐면 홍 대표님도 그 저서를 보면은 그 즈음에 기자셨던 분들이 5분 정도가 암으로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주변에서. 그 전 한 2년 사이에 그랬죠. 네. 그랬는데 그래도 발견하셔가지고 살아 계시고 완치가 되신 거고. 그럼요. 저도 몰랐지만 어쨌든 치료가 된 거고. 그러니까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지금 건강하신 분들은 지금 건강에 과신하지 마시고 저희도 그쵸, 과신하다가 이런 거라 꼭 정기검진을 잘 받으시고 그리고 몸을 아끼셔야 됩니다. 결국은 암을 겪었다 안 겪었다 이제 그 차이를 우리가 부각시키는 것보다 그죠? 네네네. 겪지 않은 분들도 겪었던 분들도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내 몸에 나의 행복에 여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자. 밸런스를 좀 찾아주자. 맞아요. 그렇게만 되면 네. 그렇게만 돼도 충분히 우리가 우리 삶 자체 풍요롭게 만들고 암도 피해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예전에 아프기 전에는 몸이 안 좋으면 참아 이렇게 얘기했다면 몸한테 얘기도 안 했죠 사실은. 아이 괜찮아 그쵸, 참아 그쵸. 이랬는데 병원에 가서야 비로소 제 몸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만 힘내줘. 너 힘들지? 그리고 제가 뭘 이렇게 지루하니까 책을 막 보고 영상을 보고 싶다가도 누나 필요하지? 좀 쉬자. 그러니까 제 몸에게 계속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 네, 그걸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우리 오늘 뭐 긴 시간 버킷리스트 얘기도 하고 암 전조 증상 얘기도 했는데요. 우리 결론이 지금 우리 홍 작가님 얘기한 거가 결론인 것 그런가요? 같아요. 여러분 암을 안 겪으신 분, 또 지금 암을 겪고 있으신 분, 그리고 암을 이미 완치하신 분 모두 이게 암이라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나의 삶, 그다음에 나의 삶의 밸런스 이런 거를 어떻게 잘 찾아갈 것인가. 사실 이것도 또 되게 추상적이긴 한데요. 그래도 순간순간 그런 것만 좀 집중을 하시면 그러면 일단은 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오늘 첫 티키타카 진행했습니다. 다음번 티키타카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걸로 일단 우리 인사드리고 마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